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물만 먹고 살지요. 산토끼는 물만 먹는데 물만 먹는 다이어트는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물 다이어트 하던 40세 영국 여성 사망사고 발생. 네, 그리고 4위는 물 다량 섭취로 인한 대뇌 부종으로 밝혀졌고요. 네, 2리터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고 두통을 호소하고요.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근데 정말 설마 했는데 진짜 물만 마시고 사망한 사례가 있네요. 예, 그 물만 마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영양 결핍 때문에 뭐 건강에 이상을 초래하고 사망할 수도 있는데요. 또 단기간에 다량의 물을 섭취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철에는 적절한 물 섭취가 중요한데 짧은 시간 많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장에서 물을 이렇게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초과하게 되면 혈액 내 전해질, 특히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혈액 내에 있는 수분이 그 세포 내로 들어가게 돼서 세포의 부종 또 세포를 파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뇌부종이 생기게 되면 지금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서 의식저하. 사진에서 보면은 저 오른쪽에 수독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 중독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은 뇌가 생기게 되면 이제 사망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시간에 이렇게 다량의 물 섭취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또 들으면 또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장웅 아나운서 네. 뼈 말라족, 뼈 말라 다이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치킨 네. 먹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저기 뼈 발라. 뼈 발라, 그래, 뼈 말라. 뼈 말라는 처음 봤어요. 뼈 말라가 뭐냐면요. 네.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정말 뼈만 남게, 앙상하게 남게 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이래요. 이거 하다가는 더운 날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정말 걱정인 게 이렇게 SNS에서 유행한다고 요즘 또 여름 되니까 따라요. 다이어트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막 사고 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안 돼. 그래서 이 정확한 정보를 짚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맞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물 극단적으로 많이 마셔서 지금 문제가 된 사례를 봤는데 사실 이렇게 더워진 여름에 물 안 마시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교수님께서 물 건강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형리 교수님의 물 건강법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은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좋죠. 그런데 비뇨기 건강에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1.3에서 1.5리터 정도 물을 드시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소변을 보는데요. 만일 비뇨기가 감염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좀 높여서 소변으로 세균이 씻겨나가고 또 세균이 콩팥, 요관, 방광에 침입하는 거를 억제할 수 있고요. 여러분 뭐 요로 결석 있는 경우에 물 많이 드시는 건 너무 잘 아시죠? 하루에 한 2에서 3리터 정도 물 드셔서 결석을 씻겨나가는데 또 반대로 우리 몸에 들어온 물을 밖으로 빼내는 기관이 콩팥이거든요. 이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물을 너무 과량하게 먹게 되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폐부종 같은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 내지 500cc 정도 물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비뇨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박현아 교수님의 물 건강법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 수분은 계속 날아갑니다. 자는 동안에 소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호흡하면서 여기 수분이 또 날아가고요. 또 피부로 또 땀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약간의 수분 부족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물 한 잔 드시게 되면은 밤새 끈끈해진 혈액을 묽게 하고 또 혈류량을 늘려서 노폐물을 또 배출하게 하고 장운동 자극해서 또 화장실도 좀 쉽게 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은 탈수가 돼도 약간 목마름을 느끼는 그 감각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 한 잔이 혹시 있을 수 있는 노인의 탈수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근데 물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벌컥벌컥 굉장히 차가운 물을 드시게 되면은 이 신부 체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걸 또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드실 때는 내 몸을 자극하지 않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좋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박윤계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세 번째 물 건강법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예, 네. 나이가 들면서 그 수분 섭취량이 줄어드는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자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아까 박현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분을 섭취하는 목마름 느끼는 정도가 좀 감소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 가는 게 거동이 불편해서도 있지만 배뇨 장애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자주 가거나 아니면 실수라는 실금이 있거나 또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물을 드시면 자꾸만 사례가 들리니까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분이 섭취가 줄어들면은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또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맞춰놓고 약이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 네, 자두 씨. 네.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자, 빈뇨기, 감염, 질환, 결석. 맞습니다. 예. 반대로 네. 물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할 사람은 예, 정말 진급에서 물 먹은 사람 뭐 또 수영 선수가 아니고 어머나 깜짝이야. 신부전증. 두 분 정말 훌륭하시네요. 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시간을 정해놓고 탈수 오지 않게 미리 드시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한 뉴스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덥다고 에너지 음료 벌컥벌컥 마시면 네. 심정지 온다. 근데 에너지 음료에 카페인이 많이 들었다고는 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길래 이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보통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마시는 커피에 카페인이 100mg 정도 들어있는데요. 에너지 음료는 많이 들어있는 건 무려 3배인 300mg까지 세 들어있습니다. 배예요? 근데 우리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하루 섭취량이 400mg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로 마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에너지 음료 센 거 하나 드시면은 이 권고 섭취량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혈관을 수축을 해서 혈압을 높이고 또 굉장히 심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맥을 만들 수 있고 또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기 때문에 맥박도 굉장히 빨라져서 심정지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괜히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것 같은데 아니 저만 해도 원래 커피도 많이 마시는데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 커피에다 막 탄산음료 엄청 마시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카페인 일일 권장량을 제가 훌쩍 넘겨 마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막 청소년들 시험 기간에 이런 그 카페인 함량 많은 뭐 음료 마시는 거 좀 자제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려도 맞아요. 그냥 또 많이 또 카페인 섭취하는 분들은 나 많이 먹어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정확한 네. 증거를 사진 2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요. 거미가 이제 거미. 집을 짓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왼쪽은 정상 거미가 그냥 지은 집인 거예요. 촘촘해요. 또 오른쪽은 카페인에 장시간 노출돼서 이제 중독된 거미가 지은 집인데 너무 듬성듬성해요. 벌레 못 잡죠, 저 이 정도면? 정도면 다 뚫고 날아가죠. 네, 너무 의외인 게 원래 이렇게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 더 각성이 돼서 막 또릿또릿해서 잘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얘가 갔네 거미가 그냥.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처음 보는 그림인데 왜 요상한 이 거미집 그림을 했는지 이거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을 누가 했느냐면요. 바로 95년도에 나사 미 항공 우주국에서 했습니다. 나사에서? 네, 이 실험을 한 목적은 별거 다 뭐냐면 하네요.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작용하는 의약품이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거미한테 카페인을 주입을 하고 거미집을 만들게 했더니 정상 거미는 굉장히 촘촘하고 규칙적으로 잘 거미집을 연결을 했는데 카페인에 중독된 거미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만들기는 하는데 듬성듬성하고 규칙적이지 약간 술 취했네, 않게 그죠? 네, 거미집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미와 사람이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도 지나치게 카페인에 중독이 돼 있으면은 우리 보통 커피를 마시면 업무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마시잖아요. 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이 거미에서와 같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건강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카페인 섭취는 반드시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의외다. 그러니까요. 방송 전에 방송 잘하려고 커피 드시는 분들 있어요. 많거든요. 많이 계시죠. 특히나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고카페인 음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선물해드리는 커피 2잔을 함께 마시면은 뭐 건강에도 좋고 행복해지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무리 네. 없습니다. 하루 한 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고카페인 함량 너무 그쵸. 많은 걸 많이 드시는 게 문제라고 한 거니까. 맞습니다. 카페인도 드시면 되죠 가져가서. 네 번째 한 뉴스 보겠습니다. 40대 이후 마라톤이 돌연사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한 뉴스였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박 교수님?
예, 그 운동 유발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조금씩 높아지는 게 정상인데요. 이 경우는 남자인 경우는 한 210, 여자인 경우는 190mmHg 정도 이상이면 돌연삭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혈관의 내피 손상, 호르몬의 이상, 또 동맥의 경직도 증가 등이 이렇게 원인으로 추정이 돼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증상은 젊은 사람, 특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엘리트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 뭐 아침 고혈압, 뭐 병원 가면 온다는 백의 고혈압 이런 건 들어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운동 유발 고혈압은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운동 유발 고혈압이 있는지 뭐 검사해 봐야 하는 걸까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운동하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돌연삭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40대 이상 환자들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는데 병원에 가면 그 운동 그 부하 검사라고 있어요. 달리면서 하는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트레드밀 위에서 심전도 기계도 붙이고 혈압도 측정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산소 포도 같은 것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더라도 한 20분 내에 끝나기 때문에 실제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이상이 있는지 해서 요새는 뭐 손목시계 형태라든지 뭐 부착형 그 혈압 기계도 있어요. 그걸 하시고 거기서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저런 검사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 혈압계 갖고 한번 운동 중에 꼭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두 분께 돌발 퀴즈를 드리도록 돌발 퀴즈요? 돌발 퀴즈. 돌발. 집중해 주시고. 네, 첫 좋습니다. 번째 이겁니다. 자, 마라톤을 그만둔 고혈압 웅이가 웅이. 해도 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거꾸리 운동, 거꾸리. 2번 조기 축구, 3번 파워워킹인데 뭘 해도 될까요? 저는요 이게 너무 과하게 뛰는 마라톤이 위험하다 그랬으니까 1번 거꾸리 운동.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띵. 그건 해도 된다. 참고로 저는 거꾸로 매달리는 거 안 좋아해요. 네. 아이, 그래서 왜냐면 이거 싫거든요. 저는 그 조기 축구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 제가 저 스포츠를 좋아해갖고 네. 축구 캐스터가 되려고 아나운서가 됐거든요. 제가. 조기 축구 이거 어떨까요? 조기 축구. 네. 그래서 조기 축구라고 하시네요. 캐스터가. 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정답은 박현아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정답은 세 번째인 파워워킹입니다. 헬스클럽 가시면 거꾸리 운동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옛날에는 근골격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좀 했었지만 네. 요즘에는 이거 정말 왜 하는 운동인지 모르는 오히려 왜냐하면 머리 쪽으로 혈액이 몰리기 맞아요. 때문에 키가 거꾸로 솟아. 네네 피가 저는 키가 거꾸로 클까 쏟아서 봐. 키가 뇌혈관이랑 또 눈으로 가는 혈관에 무리가 생길 수 있어서 정말 헬스클럽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기에 축구를 하는 거는 조기 축구. 또 이때 또 우리가 아무리 여름이라도 아침에 또 약간 썰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온의 변화도 또 약간 적응을 해야 되는 아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해주시는 건 또 고혈압 환자분한테 권유할 만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파워워킹은 이게 일반적인 걷는 속도보다 한 2배 정도 굉장히 빨리 힘차게 걸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 운동 효과도 있고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워워킹을 추천합니다. 네. 네. 이제 가끔 헬스장 가면은 네. 거꾸리에 매달려서 주무시는 아저씨들이 계세요. 저는 이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가서 주무시면 안 돼요. 확인을 해야 되나 저기요 확인해야 되나 걱정되는데 해드리세요. 해야겠죠. 좋은 마음 가진 네, 사람이라. 거꾸리 운동 하시면 안 아유,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 파워워킹 이제 하려고 마음을 좀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세게 걸으면 되나 하는데 이게 심장과 혈관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박현아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거죠? 네, 물론 이제 운동이라는 게 저강도 운동보다는 중강도가 더 효율적이고요. 중강도 운동보다는 고강도 운동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고강도로 오래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인터벌 파워워킹을 하시면서 굉장히 빨리 걸었다가 그다음에 저강도로 천천히 걸었다가 빨리 걸었다가 저강도로 천천히 걸었다가 뭐 걷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로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세게 했다가 약하게 하면 요 약하게 할 때도 고강도 운동을 하는 효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세포 내에 그 에너지를 내는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심장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구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